안녕하세요. 달라스 부동산 브로커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손님들께 받은 질문들 중에 5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프라이머리 홈. 내가 살 집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투자 부동산이 답입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그 내용의 포인트를 보면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건 자산이고 돈을 빼가는 건 빚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부동산의 장단점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거주용 부동산은 이그젬션, 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2023년 이후 텍사스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10만 불의 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3가지 더 이그젬션이 있는데요. over 65, 그다음에 장애인 면제, 그리고 군인 장애인 면제. 이렇게 4가지 중에 홈스테드 이그젬션과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더해서 2가지를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바이어가 집을 살 때 세금이 굉장히 낮아 보이면 셀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셀러가 이 2가지 이그젬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이어가 모르고 집을 그냥 구매를 했다가 만약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해당이 안 되고 홈스테드 이그젬션만 해당이 돼서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면 좀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양도세 면제.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2년 이상 거주하고 매매를 할 경우 싱글인 경우에는 최대 25만 불, 부부인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50만 불에 팔 경우 그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모두 이제 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이 거주용 부동산의 단점은 세금 공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세금 공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투자용 부동산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비용을 모두 세금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달 받는 렌트비로 캐시플로우가 매월 생기는 것도 장점이고요. 1031 익스체인지로 양도세를 미룰 수가 있는데 투자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거주용과 커머셜의 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1밀리언짜리 건물을 투자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극단적인 예를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이게 100 밀리언이 됐어요. 계속 안 팔고 1031을 해서 재산을 불려가다 보니 1밀리언짜리가 100 밀리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99 밀리언에 대한 엄청난 세금 원자 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혹시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세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1밀리언짜리를 100 밀리언으로 불리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에게 상속을 했다고 했을 때 자녀가 그 상속을 받을 때 그 상속받을 당시의 시세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지금 그 가격이 기준 가격이 100 밀리언이 되는 거죠. 그럼 자녀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뭐 6개월 후, 1년 후 현금화하고 싶어서 100 밀리언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 밀리언인 경우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 돈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새는 트리플 넷 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이나 관리비, 모든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결론은요, 거주용 주택은 당장의 이렇게 수익보다는 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내 집이다 하는 어떤 든든한 그런 기분을 누리며 또 장기 보유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향후에 집을 팔아서 어프리시에이션, 그 시세 차익을 갖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거주용 주택 구매하시면 되고요. 투자용 주택은 수익이 목적이신 분, 나는 에브리 싱글 펜이 내가 투자하는 모든 돈에 최대한의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감가상각이랑 이 모든 비용을 수리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고소득자분들께는 투자용 주택이 적합합니다. 제가 계속 감가상각 얘기를 하는데 감가상각은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레지덴셜은 27.5년, 커머셜은 39년,
이렇게 그 일정 비율, 그 연도로 나눠서 매년 일정 비율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걸 기본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보너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을 100%로 잡았을 때 큰 금액, 거의 뭐 한 80% 정도를 대폭 앞당겨서 첫 해에 공제를 받게 할 수 있는 게 보너스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CPA분과 의논하셔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맞도록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가 부동산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렌트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만약에 목적이 수익이시라면, 돈이시라면 내가 거주할 집은 렌트를 하고요.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택 가격이 저렴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집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집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75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하고 이제 자가용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손님이 있는데 수익이 목적이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 문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거주용 부동산을 사시려던 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손님은 리스를 하세요. 75만 불짜리 상당의 집을 리스를 하세요. 그럼 아마 3,500불 정도 월세를 내시게 될 겁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은 35만 불짜리 그리고 40만 불짜리 이렇게 투자용 부동산 차라리 두 개를 구매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어요. 투자용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이제 테넌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섹션 에이스로 운 좋게 테넌트를 구하면 리스 시세보다 일반적인 시세보다 20%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섹션 8이 뭐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집주인은 섹션 8으로 테넌트를 구한 경우 그 월세를 정부한테 받아요. 매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이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섹션 8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8 테넌트를 또 좋아하지 않는 랜로드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렌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35만 불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2,400불 월세 플러스 마이너스 100불 정도 생각하시고요. 40만 불짜리 집은 2,600불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치면 얼마예요? 5,000불이잖아요. 집 가격도 또 어프리시에이션도 비슷한 레이스로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군 좋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고정관념은 좀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저렴한 곳이나 뭐 학군이 좋고 뭐 이렇게 비싼 집이나 그 집 가격이 오르는 레이스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또 저렴한 집들이 더 높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 만약에 한국에 사시는 분이 여기 미국에 와서 사실 생각 전혀 없으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 부동산을 이 미국에 구입을 하시면 같은 금액을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렌트 수익을 얻는 것보다 이 미국의 렌트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물론 비용도 좀 있지만 그 비용을 다 빼고도 미국의 렌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융자를 70%에서 75%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팁,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인 신분일 때는 한국에 이미 수입도 있고 또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때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대출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 받은 후에 대출을 받으시려면 2년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2년 동안 이제 신용도 쌓고 또 수입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신 후에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대출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인인 신분일 때 대출을 받으시는 게 더 쉽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타주에서 이사를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지금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집을 먼저 구입을 해서 차라리 수익을 이렇게 내고 계시다가 이사를 오시면 내가 거주할 집은 리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집이 나는 이 자리 뭐 여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은 리스면은 옮기기가 굉장히 수월하시잖아요. 그죠? 이자가 높은 요즘에는요. 집주인이 매월 내는 페이먼트가 렌트를 했을 때 그 렌트를 받는 그 금액보다 페이먼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집주인 주머니에서 아웃 오브 파켓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을 왜 그래도 사느냐?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이 나면 거기에서 그동안 내 아웃 오브 파켓 했던 모든 그 비용들을 상쇄하고 이제 남는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달라스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리스를 하시고요. 투자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면 수익률을 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님이 되시는 분들께는 이제 제가 이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넘버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캘큘레이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몰기지 등등 모든 비용과 또 세금 공제, 감가상각, 클로징 비용, 시세 차이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달라스 지역이 투자하기 좋은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벨트라는 지역을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서 약간 낮은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그 남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15개의 주가 포함됩니다. 그 지역들은요, 인구 증가,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 많고 노동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낮고요. 우리는 스테이트 텍스 없잖아요. 그리고 땅값이 싸고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어요.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렌트 수익률이 높고요. 나중에 또 시세 차익도 굉장히 상승할 이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이쪽으로 계속 이주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동산 투자회사, 건설사, 투자자들이 이 선벨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이 선벨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텍사스 그리고 달라스는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성이 좋고 렌트하기 좋은 지역의 그 저렴한 새 집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달라스 약간 외곽인데 달라스 생활권이에요. 캐롤튼에서 기준으로 하면 한 40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완전 새 집인데 스퀘어풋당 한 150불 정도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집은 그 집들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3,100 스퀘어핏에 방은 4개짜리 집도 있고 5개짜리 집도 있고요. 욕실 3개에 학군도 좋고 또 완전히 새 집인데 45만 불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도 가능하고 제 인스타 그 텍사스 리얼터 셰넌 제 인스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래된 집이라도 저는 좋으니까 새 집이 아니고 오래된 집이어도 좋으니까 저는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DFW 지역 중심에 있는 그 안에 생활권 안에 있는 집으로 그런데도 저렴하지만 수익성 좋은 집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익성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역 분석도 하셔야 되고 부동산 상태, HOA 규정, 보험을 잘 들으셔서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면 홈 오너스 인슈런스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넌트를 구해서 리스를 한다. 그럼 이건 투자용으로 바뀌잖아요. 테넌트가 집에 살게 될 경우에는 랜로드 인슈런스, 드웰링 팔리시로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보험 처리 제대로 받으시려면. 그리고 알고 계시고요. 세금 전략도 세우셔야 되고 또 관리는 나중에 내가 할 건지 또 매니지먼트 회사에 맡길 건지 등등 정말 많은 걸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수익성이 안정적이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가 답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10% 이상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달라스 카운티, 테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컬런 카운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율이 높은 카운티부터 낮은 카운티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스 카운티는 프로퍼티 텍스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 및 부서들이 많은데 그 각각의 부서들이 그 별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세율 자체가 일단 높고요. 또 사회 인프라 및 복지 지출이 많은 곳이 이 달라스 카운티예요.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그 감정가,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assessed value, 그 감정가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되는 그 마켓 그 밸류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달라스 카운티는 그 assessed value가 그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29만 5천 불짜리 싱글홈을 봤는데 1500스퀘어핏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바로 리스를 할 수 있게 고칠 필요도 없이 상태가 너무 좋은 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세금이 1,8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assessed value가 46만 불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지출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하시고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모두 고려한 후에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마켓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정말 많은 큰 돈을, 목돈을 쓰셔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하셔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하다 하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그리고 또 자기 일처럼 일을 맡아서 해줄 에이전트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아는 만큼 번다라는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이메일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고 또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